네, 안녕하세요. 안랩의 김경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클라우드랑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전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건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고민을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디지털 전환 시점에 맞춰서 디지털 전환은 곧 클라우드 전환이다라는 공식처럼 이제 진행되었던 얘기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비용 절감이나 유연성, 그리고 서비스 확장성, 그리고 이제 보안 강화 등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이제 많은 기관과 조직들이 온프레미스에 있던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몇 가지 이제 전환 이슈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 앞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선은 이제 복잡성과 다양성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 온프라미스 서비스에 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의 환경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기존 온프라미스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클라우드 보안 부분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CSP가 기본적으로 허용한 만큼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보안팀이나 이용자 또한 그 서비스에 개입하는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안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의 복잡도에 따라서 이제 보안 서비스가 같이 복잡하게 엮이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안은 이제 오히려 특정 체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로 엮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는 인식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클라우드 보안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의 이동과 저장 그리고 접근 통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고려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란 기본적으로 외부망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이전은 데이터의 외부 이동을 당연하게 증가시키고요. 이로 인한 보안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게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이 부적절하거나 약점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보안 규정 준수입니다. 다양한 규제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이제 복잡한 과제였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공급자와 고객 간의 책임 공유 모델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책임이 서로 공유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책임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거나 간섭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고 계시던 보안 정책의 효과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사용자의 책임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서비스의 운영 피해에 따른 손해 또한 이용자가 대부분 감수하셔야 하고 대책 수립 역시 이용자에게 남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그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있더라도 결국 이들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이용 기업의 원칙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이행이나 해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문제는 이제 요 다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액세스와 권한의 관리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암호화와 암호화 수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책임 공유 모델에서는 클라우드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직접 암호화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거나 또한 이제 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데이터 노출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건 최근에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거나 양자 컴퓨팅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및 채널 보안도 필요합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저장할 때 데이터 이전 중에 보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데이터가 노출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 그래서 채널 보안과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암호화는 이제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감사 및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고객은 자체적으로 감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셔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도구와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거나 이제 적절한 감사 로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를 식별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적기에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 또한 여기에 같이 이 관리 이슈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클라우드 인프라의 온프라미스 복귀를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도입 비용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었지만 정확히 관리되지 않는 클라우드 인프라는 비용이 기존의 온프라미스 인프라의 비용을 상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관리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거나 이전에 가지고 계시던 시스템들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온프라미스로 다시 송환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일부 기관이나 기업들은 인공지능 같은 성능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가 중요하거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운반해야 하는 경우, 특히 의료 쪽은 유전자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과 비용 등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특정 산업이나 일부 기업들은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로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올리고 싶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의료 쪽도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기존의 클라우드 송환이 발생을 하였지만 클라우드 송환 자체는 바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충분히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비용 문제는 당연히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CRM이나 ERP, 그다음에 HR, 재무 같은 애플리케이션들과 많은 B2C 서비스들은 대부분 성능이랑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확장성과 유연성,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최신 기술들을 활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클라우드가 가진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비용과 성능에 따른 대안이 어려운 이슈를 제외한 다른 이슈들에 의한 클라우드 송환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데요. 아키텍처의 복잡함과 보안 규정 및 준수 문제는 이제 같이 일하게 되실 MSP를 통해서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대개의 클라우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온프라미스 시스템보다 안전합니다. 기계적인 장애들은 관리자들이 알아채기도 전에 스스로 조치되고, 그리고 다수의 침해 공격이나 취약점 문제도 그 CSP에 의한 일괄적인 대응으로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이제 고객의 실수로 인한 데이터 유출과 관리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등의 문제 정도이고, 이는 이제 적절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종합했을 때 클라우드 송환이라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는 이미 경험이 쌓인 CSP, MSP들이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기존의 운영 환경과 보안 조치 외에 데이터와 개인정보에 대한 계획적인 보호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내용들은 클라우드 보안의 주요 요소들인데요. 이 중에 액세스 관리, 네트워크 제어, 그다음에 이제 VM 관리 같은 것들은 대부분의 CSP, MSP들이 이제는 잘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나 인시던트 또한 적절한 컨설팅과 경험 많은 MSP들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확장성과 신뢰성은 CSP의 기본 소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들 당연히 다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지만 이미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고요. 마지막으로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데이터 보안 영역입니다. 기존 보안 영역들과는 다르게 고객이 직접 솔루션을 선별하셔야 하거나 또는 같이 일하는 MSP를 통한 2차 계약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게 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관련 서비스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상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리포팅하고 완전히 분리된 테넌트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 레지던스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찾아내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안랩은 기존의 MSP로서의 접근 방식을 조금 벗어나서 데이터 보안 영역의 컴플라이언스 및 보안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출시하였고 보안 영역에서 우수한 플랫폼들을 바탕으로 그간 클라우드 전환에서 쌓아온 경험과 함께 기존 절차들이 명확히 대응하지 못했던 데이터 보안 이슈를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안랩의 데이터 보안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그리고 안전조치 의무, 그리고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차단 관련 규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씩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암호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보안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암호화는 가장 중요한 보안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암호화는 이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읽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를 이해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암호화를 적절하게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기관은 클라우드 환경뿐만 아니라 온프라미스 환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보안 문제에서 어느 정도 안전함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고객은 암호화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1번은 먼저는 기존 서비스의 재개발 부분입니다. 데이터 암호화의 추가 도입이나 변경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던 서비스를 변경해야 된다면은 재개발 문제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하게도 추가적인 비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암호화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문제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서비스보다 사실은 이미 운영하고 계시던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암호화 서비스가 마이그레이션을 적절하게 지원하는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어려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도입 당시의 문제도 있지만 향후에 운영하고 계시는 서비스가 더 좋은 서비스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 그때도 이제 마이그레이션 문제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솔루션에 종속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기존 인프라 베이스의 암호화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나 OS의 드라이버 레벨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면은 인프라 베이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당 솔루션들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불법적인 정보 접근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경우에도 그 접근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을 예방하게 됩니다. 고객이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를 도입을 하실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정도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암호화와 마찬가지로 기존 서비스를 재개발해야 되는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객 서비스 구성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접속 기록 관리 서비스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이터나 또는 화면의 액션을 수집하거나 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DB 쿼리를 조회하거나 네트워크 자체를 미러링 뜨거나 또는 데이터 뷰 자체를 캡처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개인정보를 분석하게끔 설계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을 위해서 고객은 서비스 변경이나 가지고 계시는 서비스 변경이나 업데이트 빈도나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솔루션이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항상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솔루션이 항상 좋다기보다는 가지고 계시는 서비스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공망 내 개인정보 탐지와 노출 차단입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34조에 의해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차단에 해당합니다. 대민 서비스를 아마 대부분 운영을 하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 대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은 개인정보 노출 차단은 단순하지만 심각한 보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노출될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규정 위반은 이제 당연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큰 리스크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신뢰도 손상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 탐지와 노출 차단을 위해서 고려하셔야 될 것들은,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1번은 기존 서비스의 재개발 부분입니다. 기존 서비스를 재개발 없이 실제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 자료와 기존에 업로드되어 있던 자료와 앞으로 올라갈 자료에 대해서 나눠서 대책을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가 모르게 그 공공망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검색 엔진 통해서 단순히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공공망에 올라가 있는 개인정보가 우리 서비스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기 위한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라갈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향후에 올리는 자료나 저희가 쉽게 올릴 수 있는, 뭐 간단하게는 이벤트 당첨자를 포함해서 간단히 올릴 수 있는 자료 중에 개인정보를 실제로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솔루션이 이제 이 부분을 수용해 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올라가는 행위를 차단하거나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아마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민감하셨던 부분일 거기도 한데, 기관에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비식별화 준비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국가와 산업 규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식별화를 권장 또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는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내부 기술팀을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각 부서가 가지고 가야 할 기반 지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련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그 차이점들을 수복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서들, 뭐 마케팅이 필요하거나 실제로 연구 조직에서 기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연구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셔야 되는 경우, 이런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해박하고 어떤 수준의 데이터가 어떤 정도의 양으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나 비식별화 방식에 대해서는 정보보호부서만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부서는 이제 방식을 잘 알고 비식별화 가이드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직접 핸들링하거나 이 변환 작업을 직접 수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IT 부서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비식별화 솔루션을 고려하시는 게 이제 필수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비식별화 솔루션을 고려를 하실 때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우선은 범용적이고 넓은 데이터 소스와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항상 동일한 포맷으로 저장되지도 않고 모든 데이터가 항상 DB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 내 부서마다 서로 다른 포맷의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서마다 매번 다른 솔루션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런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업무 절차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자체가 어느 정도 대용량 데이터를 지원을 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그 LLM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필두로 한 AI 환경이
데이터 보안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많은 고객들과 CSP, MSP 또한 초거대 요 LLM 서비스에 따라오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수시로 요구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LLM을 위해서 어떤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랩의 경우에서는 오와스프라고 하는 오픈 웹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이슈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보안 이슈들을 조금 산출을 해서 관련된 솔루션들을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혹시 나가시면은 저희 부스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실제로 최근에 LLM을 구축하려고 하시는 요구 사항도 많고 이쪽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 안랩 내부에서 구축을 해서 쓰고 있는 최근에 이제 지식 베이스, 날리지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그 흔히 레그라고 불리는 그 검색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LLM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앞에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정 데이터들을 어펜드해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규모 랭귀지 모델의 할루시네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안 조치를 추가해서 구축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종에 관련된 질문이라던가 좀 민감 정보가 포함된 질문이 왔을 때 그냥 시스템이 요것들은 이제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보이는 내용들은 저희가 그 LLM 모델의 진리를 던졌을 때 나오는 응답이 어떤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레퍼런스를 선정을 해주는 이런 펑션들을 쉽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 혹시 이런 게 도입을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안랩에서 요 개발 가이드를 따로 조건 없이 그냥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 쪽 영업팀 통해서 문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다시 이제 클라우드 전환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오늘 타이틀에 맞는 클라우드 전환 수준별 보안 고려 사항을 조금 정리를 좀 해두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일반적으로 아래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리호스트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키텍처 변경 없이 다른 하드웨어 환경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순히 이전만 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요거는 주요 인프라 수준에서 보안 고려 사항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암호화나 그다음에 기존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정책에 대한 설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플랫폼입니다. 요거는 호환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이전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일부 아키텍처 코드와 수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고려하게 될 내용들은 인프라 보안 및 HA 구성이나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것들을 구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리팩터가 포함이 됩니다. 리팩터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실제로 이제 리팩터부터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요 과정을 위해서 클라우드의 다양한 보안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은 서버리스 아키텍처와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CI/CD라고 하는 그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서 보안 테스트나 보안 코드들이 자동으로 검토되게끔 서비스를 구축하는 일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아키텍트라고 하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하게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새로운 보안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SaaS 솔루션을 이용한 보안 서비스 강화나 그다음에 MSA를 위한 보안 아키텍처를 검토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랩은 기존의 컨설팅과 구축과 운영을 이제 저희가 당연히 하고 있었고 여기에 안랩이 원래 하던 인프라 보안에 더불어서 데이터 보안이랑 AI까지 해서 모든 고객의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MSP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데이터 보안 서비스 출시 부분은 안랩이 이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해서 안랩이 고객에게 제안하는 솔루션 풀이 제한되거나 하는 것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랩은 데이터 보안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MSP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고객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존 비즈니스 환경에 요구 사항이 있어서 다만 기존 비즈니스 환경에 요구 사항이 있었으나 적절한 대응책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응책을 좀 마련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만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점점 대규모화돼 가는 서비스들은 초기 기획하에 모든 것들을 완전히 준비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기획을 커버해 나가는 형태의 서비스 환경은 필연적이고요. 이때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나 유연성은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유용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서비스들을 충분히 분석하시고 적절한 수준에서 클라우드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프레미스가 적합한 서비스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디지털 전환의 한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굳이 클라우드를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점진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환하는 것들에 대응하시고 특정 서비스에 항상 종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환경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고민하시고 구축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단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해 나가는 것이 또는 이제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조직의 학습과 적응 측면에서도 그리고 가지고 계신 서비스나 시스템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안전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밖에 있는 저희 부스 통해서 다시 문의하시거나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끝나면은 한번 밖에 와서 같이 가지고 계시고 있었던 고민이나 계획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발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